지금 정치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진 만큼 정치권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래서 좀 불만들이 많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고, 그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의 주인공이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그 주역입니다. 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고 한 사람은 현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분도 있고 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정치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계기가 된 사건의 두 주인공은 김영삼과 오세훈 두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선 김영삼부터 얘기해 볼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해인가 그 해인가 잘 모르겠지만 1993년 8월 12일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긴급 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실시합니다. 대통령 지금 법은 뭐 좀 바뀌는 헌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안 짚어봤는데,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에게는 긴급 재정명령권이 있었어요. 아마 그 이전에는 이제 박정희가 마지막으로 아마 한번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이후로는 첫 명령이었죠.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1960년대 박정희 시절 있죠. 저축 장려를 위해서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고 심지어는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 인정이 됐습니다. 1993년 이전에는 뭐 정치인도 그렇고 기자도 할 만했어요. 검은 돈이 난무했으니까. 그 검은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뇌물받은 것이죠. 검은 돈입니다. 그래서 다 차명 계좌에 넣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썼던 거죠. 제가 기자 천여명 시절에, 그때 여소야대 국회 시절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야당 중에서 제일 꼬마당인 신민주공화당을 출입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석간 기자이기 때문에, 석간은 아침 10시가 마감이에요. 저녁 때 배달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침 10시, 10시 반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맨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취재하고 했는데, 매일 새벽에 제일 먼저 나오니까 당시 신민주공화당 대변인이었던 김문원 씨,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만은 나중에 의정부 시장을 2번인가 했죠. 김문원 대변인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김문원 대변인도 기자 출신입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신화일보라는 데서 여하튼 뭐 정치부장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만두면서 정치부장 타이틀은 달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치하겠다고 나오면은 이제 회사 그만두기 전에 벼슬을 하나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김문원 대변인 선배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도 신화일보 기자하면서 정치부장도 해봤고, 그리고 이 신문사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월급을 거의 안 주다시피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검은 돈 뭐 받아 먹기도 하고 안 주면은 공갈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른바 이 돈 뜯어 먹는 데는 자기가 이골이 난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야, 자기가 기자실에 받아 먹었던 돈은 정치인에 비하면은 폭포수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폭포수에 물 한 방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주간지에 써가지고 인구에 해제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여하튼 그 어느 정도였냐면은 국정감사를 가면요, 국책은행에서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에게 봉투에다가 빳빳한 현찰로 1,500만 원, 2,0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 반은 현장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뭐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다 차명계좌를 운영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기자들에게 돌리는 촌지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정치인은 결코 자기 돈으로 밥을 사지 않는다라는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그 전에 열심히 밥 사고 했던 게 다 자기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정치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근본 동력이 된 겁니다. 물론 뭐 정치뿐만이 아니고 물론 이제 애도 불구하고 또 머리 좋은 놈은 있다고 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차명 재산을 뭐 몇 조 원대를 자산을 차명으로 운영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 말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든 그런 것들은 이제 이건희나 가능한 거고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은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금원들은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금융거래 3천만 원 이상 하면 바로 금감원에 딱 그냥 전산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움직이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것이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끼쳤지만은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죠. 오세훈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오세훈 그때 초선이었나 뭐 재선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킵니다. 이게 워낙 그때 설왕설래가 많았기 때문에 정계은퇴를 선언했어요. 법인 및 단체 후원 금지, 뭐 정치자금 기부의 실명제, 정당 회계 보고 절차 강화, 뭐 국회의원 연간 후원 한도액 제정, 그때 1억 5천만 원인가 됐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사실은 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 떨어진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부작용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노회찬 의원이 뭐 돌아가신 것도 그 원외 시절에 정치자금으로 뭐 4천만 원 받았던가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의원과 비의원의 차이가 차별이 되게 심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자금을 투명화 시키는데 큰 공로를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부익부 빈익빈 효과를 불러일으킨 부작용이 제일 커요. 정치자금을 이제 소액 기부 형태로밖에는 이제 못 모으고 한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의원들,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의원들 아니면은 소액으로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몰래 받으면 걸리면 바로 그냥 배지 날아가고 깜빵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은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벌 출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쓰는 거니까 이 정치자금법에 안 걸리는데 없는 사람들은 참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효과를 낳았죠. 그러나 오세훈이 그때 주도해서 만들었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우리 정치를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오세훈을 꼽았어요. 근데 서울시장 나가면서 뭐 이제 이번 출마 안 한다 돼가지고 또 특히 그 외부에서 윤석열이 낙하산으로 꽂히는 바람에 오세훈 판단 잘했다. 오히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세훈에 대해서도 뭐 설왕설래 말은 많습니다. 그래도 글쎄 뭐 이런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빨았으면은 쓸 수 있는 행주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모르죠. 뭐 다음 기회로 미루는 건지는. 부익부 빈익빈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김영삼 대통령 재미있는 분이었는데 금융실명제를 이제 실시를 한 대통령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효과가 뭔지 잘 몰라서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3당 합당해가지고 민주자유당인가 민자당 이제 대표 시절에는 그때는 뭐 금융실명제 전이니까 그야말로 천지가 난무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보통 이제 여소야대에서 민정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하면은 이제 명절 되고 하면은 그 당의 총재들이나 이제 민정당은 대표죠. 대통령이 총재니까 노태우가. 박태준 씨가 아마 대표였을 거예요. 대표들이나 총재들이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말하자면 명절 떡값 명목으로 촌지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자기 당 출입 기자에게만 촌지를 돌렸어요. 근데 우리 위대하신 김영삼 그때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께서는 전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리더라고요. 대통령이 딱 되니까 입 싹 닫고 금융실명제도 실시하고 하니까 기자들에게 촌지를 주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뒤로는 촌지가 딱 끊겼습니다. 그 이전에 심지어는 어디 저기 총리실이라든지 뭐 이런 정부 기관에서도 월 정기적으로 기자들에게 촌지를 제공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받았던 건 아니고 우리 정치가 깨끗해지는 데는 이와 같은 금융실명제와 정치자금법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싶었습니다.